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속칭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간,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군 노란 봉투법 관련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는 YTN 날씨 방송의 다이나믹한 제작기로 준비했습니다. 원희다 기상캐스터와 함께한 시간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주위에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 인플루엔자인 독감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확산 속도가 지난해보다 가파르다고 하니까 감염 예방에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질병청은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 준수와 독감 예방 접종 동참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칫 여러 감염병이 중복될 경우엔 중증으로 번질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더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독감이 걸리셨다면 이 무리한 등교나 출근을 삼가시고 감염력이 사그라들 때까지 가정에서 휴식을 갖는 게 좋겠죠.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라도 독감 예방법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지연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지난달 초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노란봉투법이 여야, 국회 정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하청기업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 강화, 파업 노동자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제한을 골자로 노조법 2, 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취지였는데요.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큰 만큼 한동안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와이에서는 본 사안을 YTN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노란봉투법이 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평가원님 관련 보도는 어땠습니까? 네, YTN은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앵커 리포트 그리고 팩트체크 보도 등을 통해서 자세히 짚어주고 있는데요. 오늘 상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어떤 내용 앵커 리포트 보도를 보면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가결 직전에 이제 이 보도가 있었는데 그 시점에 노란봉투법이 과연 무엇인지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가독성이 높은 적절한 시각 자료의 제시가 정책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고요. 이를 통해 여당과 야당, 노측과 사측 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사측이 노조를 탄압할 목적으로 파업 후에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것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당은 불법 파업이 만연하고 산업 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제 부분을 전한 이 본 보도는 시청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해설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양쪽의 의견만 들어본다면 둘 다 합리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례가 어떤지 등이 사실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여야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박사님, 관련 보도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야 입법 독주 윤 거부권 재연되나 또 무색해진 협치 악수 보도에서는요. 국민의힘 의원이 없는 본회의장에서 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15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상황부터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낼 것이라는 예측까지 짚어주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입법 과정 내내 부정적인 기류가 뚜렷했다라고 전했고요.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 이번에도 우세하다고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YTN 정기 여론조사에서도 해당 사안을 짚었는데요. 본 사안이 팽팽한 대립이라는 노사 양측을 넘어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이게 중요 의제임을 전 새삼 환기시키는 보도라는 점에서 이 본 보도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11월 22일 보도인데요. 윤 거부권, 부정 여론 51%, 쌍특검 추진 적절 59% 보도는요. YTN의 정기 여론조사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안 된다라는 여론이 51%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답변이 29%에 그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여론조사에서 모름과 무응답이 20%를 차지한다는 점은 본 의제가 언론을 통해 이게 충분히 다뤄지고 있는가,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본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흔히 큰 틀의 노동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왜 노사정 대타협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는 본 의제가 여러 이해관계들 속에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이제 그만큼 이게 다루기 까다로운 의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나 또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건강한 존속을 위해서는 꼭 다뤄져야 할 거대 의제라는 뜻이기도 해서 저는 YTN의 이 여론조사 보도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오는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그간 과정은 앵커 리포트나 또 노란봉투법 처리 임박, 입법 중단돼 반드시 처리 등의 보도는 이 법안 논의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서는 이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내용을 전달했고요. 또 노동계와 경영계 또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각계의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논의의 전개 과정과 논란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밝힐 때 근거가 명확한가에 대해 사후 검증이나 또 논의가 다소 아쉽게 느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한상인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투자와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노동계는 이러한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죠. 네, 이제 말씀해 주신 입장 차이 관련 사후 검증, 논의 등은 보충 내용이 조금 더 튼튼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처음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과거부터 오랜 대치 국면의 반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언론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대한 사안임에도 계속해서 접하다 보니까 자칫 예산일처럼 치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상당히 쟁점 법안이고 그리고 또 찬성과 반대가 굉장히 분명한 쟁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사회적 논의나 수기가 굉장히 필요한 거고 시간도 많이 끌었는데 뭐 언론에서도 이것을 그렇게 가볍게 다뤘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중요한 의제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도를 했고 그렇다고 이제 뭐 학계나 노사 양측에서 보기에 충분히 다뤘다고는 말 못해도 굉장히 많이 다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론사로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는 것은 언론사도 하나의 회사고 그리고 또 광고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혹시 사용자 측, 기업 측의 입장을 은근히 편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자기 검열 같은 걸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너무 지나치게 또 노동조합의 시각에서만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양쪽을 항상 스스로 감시 견제를 합니다. YTN은 이것을 이제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공정하게 다루면서 이것이 사회적인 논의, 공론장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실적인 부분과 또 YTN의 극복 방식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청자들의 입장에선 이에 당사자, 각 입장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YTN 대담을 좀 살펴볼까요? 네, 9일입니다. 서용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출연했습니다. 뉴스라이브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오늘 상정 서용교 최고위원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의 리포트였는데요. 이날 대담 앞에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금 부회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동영상으로 먼저 소개가 됐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근거였는데요. 이에 서용교 의원이 포스코 사례라든지 또 쌍용 자동차 사례를 언급하면서 하청이라도 이 원청과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또 노동쟁의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법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다소 짧게 내용을 다룬 점은 아쉽지만 입법 취지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의 근거를 짚어본다는 점에서 비교가 됐습니다.
대담의 형식은 타협안 마련을 위해서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란봉투법, 방송3법 통과, 윤, 3호, 거부권 행사하나 이 보도는요. 긍정과 부정 양측의 시각에서 개정안을 평가한 균형감 있는 대담의 사례였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꽤 예측되기도 이게 했던 만큼 행사될 경우에 본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를테면 어떤 부분을 노사 양측이 서로 한 발씩 물러서고 또 다가서야 할지에 대한 대안 제시는 좀 다소 미흡했는데요. 때문에 저는 노무사나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의 사전 대담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즉 본 법안이 미칠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측을 함으로써 법안의 과도함은 경계하고 부족함은 채우는 전문가적인 평가가 언론을 통해 미리미리 논의가 되었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국내 사례는 물론 해외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적 현실에 본 법안이 갖는 실효성을 좀 냉정하게 평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역시 이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제3자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본안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는 그런 토론의 자리가 좀 더 있었다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난 13일이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연해서 이 정부의 입장을 알게 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유지하면서 업종 직종별 개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듣는다 제목이었는데요. 이날 이 장관은 퇴보, 또 혼란, 어려움, 후폭풍과 같은 몇 가지 단어로 상황을 요약했습니다. 이 여야가 충분한 수기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까지 우려를 말씀하셨는데요. 재계가 이야기했던 일자리와 또 투자의 축소라든지 또 장관이 이야기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이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게 한다는 주장, 또 노동계가 말하는 노조법 개정이 필요한 근거와 또 현실에 대해서도 각각 좀 더 그 사실 확인 보도를 해줄 수는 없을까. 주장만 열거하고 옮겨서 보도하다 보니까 이 각 주장에 대한 진위를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졸속 입법을 막고 또 타협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분석 혹은 평가 보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제 건전한 입법 처리 절차까지 도움을 준다면 이제 궁극적으로 말이죠.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당사자 간의 입장만 늘어놓다 보면 정리되지 않는 어떤 방대한 내용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또 자칫 어떤 갈등 프레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 논쟁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인가?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즉, 그 핵심은 과도함인데요. 그 과도함을 판단할 기준의 부재가 핵심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 사안에 있어서 노동계와 기업은 당장의 이해관계만 놓고 보면 이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저는 언론 역시 이들이 원활히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구하는 적극적인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중재자로 기능을 해야 할 국회의 여야 간 그리고 국회와 정부 간의 입장차가 좀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몇몇 보도들의 이게 제목들만 봐도 극명하게 갈리는 견해차를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노란봉투법 처리 임박, 입법 중단 반드시 처리, 여 불법 파업 면죄부, 야 윤 정상 공포해야, 야 입법 독주 윤 거부권 재현되나, 무색해진 협치 악수라는 제목의 보도들이 여야 간 그리고 야당과 정부 간의 팽팽한 기류를 전하고 있습니다. 노사 문제처럼 양측의 이해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의 경우 언론 보도는 갈등을 보도하는 것에 아무래도 초점을 두게 되는, 즉 갈등적인 프레임에 갇히기가 쉬운데요. 이 부분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보도 형태는 사실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11월 11일 양대 노총 수만 명 도심 직결 노란봉투법 촉구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전태일 열사 53주기를 맞아 서울 도심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가 열린다는 내용입니다. 이날 여의대로 현장에 취재기자가 직접 나가서 현장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어 11월 13일 보도였습니다. 경제 6단체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의 거부권 행사해야의 경우에는 경제 6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노란봉투법이 공포되면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이 여 불법 파업 면제부 대 야 인권법 거부 말아야 제목의 보도를 보면 이 정치권 반응을 주로 다룹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에 면제부를 주는 악법이라는 주장을 했고요. 또 민주당은 최소한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인권법이라는 그 프레임으로 대치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게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위의 보도들은 YTN의 사회부는 그 노동계를, 경제부는 사용자 측, 그러니까 경영계를, 또 정치부는 입법 논의를 벌이는 이 정당 사이의 대치를 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취재 부서가 있고 또 출입하는 취재처가 구분되니까 다루는 아이템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취재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노란봉투법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고 심지어 국회에서는 이견 차이가 커서 이 프레임 전쟁이 극화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혼란과 갈등을 좁혀 논의를 좀 지속시킬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얽힌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말이지만 악의적으로 갈등 프레임을 만들어서도 안 되겠고요. 그럼에도 언론이라면 부안해동하지 말고 침착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그 어떤 대립적 사안을 갈등 프레임으로 딱 엮어서 그 부분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희들도 항상 그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뭐 주장의 배경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지,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다투는지, 이게 정말 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건지 아니면 사용자의 그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침해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걸 따져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그런 건 항상 저희들도 늘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여야의 어떤 대립 프레임 속에서 나왔다는 것, 그것이 좀 저희들이 그냥 변명 삼아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고요. 그것이 좀 진지하게 더 논의돼서 좋은 결론을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서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 그것을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 다만 이게 어떤 정치권의 기싸움이라든지 정당 간의 어떤 세력 다툼 이런 걸로 이게 휘말려서 같이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언론도 굉장히 역부족을 느끼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이제 역할을 다하려면 좀 더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지를 더 파헤치는 이런 노력을 했어야 된다라는 지적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럼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좀 요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노동개혁 의제 정화의 계기가 되길. 그 방향성에 대한 의견차는 있지만 노동개혁이 우리 사회의 중요 의제라는 점, 여기에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노조법 2, 3조의 개정을 담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이 좀 더 거시적인 틀에서 노동개혁 의제를 점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YTN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수정 박사님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도한 기대도 또 과장된 공포도 경계해야. 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과도한 기대도 또 과장된 공포도 경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사가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 해결을 해가야 갈등과 대립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YTN은 절충안을 찾아 나서기 위해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소 범위를 제안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적어도 각자의 주장을 키우는 그 확성기 노릇에만 충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방송엔 다 담지 못한 프로그램 제작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YTN 애청자라면 한눈에 알아보실 텐데 바로 원희다 기상캐스터와 함께합니다. 1년 365일 계절 특징에 맞는 날씨 방송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이나믹한 날씨 방송의 제작 뒷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YTN은 언제나 계절과 상황에 맞는 날씨 정보를 전달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기상캐스터는 본인만의 특색으로 날씨 방송에 생생함을 더하고 있는데요. 올겨울엔 또 어떤 방식으로 기상 안전 정보를 전해줄지
오늘 에필로그 Y시간 원희다 기상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항상 뉴스 속 중계 화면을 통해서 보다가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더 반가운데요. 오늘도 이 녹화가 끝나고 생방송 날씨를 준비하러 가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상캐스터가 날씨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날씨 방송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는 크로마키 날씨 그리고 중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준비하는 방법은 대체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계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출근을 해서 이제 기상재난 전문 기자 선배님들 또 저희 캐스터들이 써놓은 원고들을 보면서 날씨 흐름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상청의 예보문, 통보문을 이제 보면서 날씨를 분석을 합니다. 중계 같은 경우에는 좀 직접 나가서 눈으로 제가 날씨를 확인하고 좀 원고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가서 그 과정에서 좀 다른 점이 있다거나 좀 추세가 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기상청 예보관님께 전화를 드려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쓰고 또 원고랑 맞게 그래픽과 밑그림도 직접 의뢰하고 있고요. 또 카메라 선배님들과 어디에서 찍으면 날씨를 잘 전해드릴 수 있을지 그런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일을 혼자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준비를 하시면서 어떤 날씨 정보를 담을지도 많이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네. 실전인 현장 중계에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제가 낮 중계를 맡고 있는데요. 이때는 실황이나 현장감 이런 걸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서울이지만 좀 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지 않는 서울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강수 편차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낮 기온도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지금 몇 도까지 올랐고 앞으로 몇 도까지 오를 것이고 또 어느 날에는 너무 더워서 이 기온이 예보된 기온보다 넘어설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점들을 좀 세심하게 중점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절이나 상황에 따라 어떤 장소에서 중계를 하느냐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방송을 보면 계절마다 이렇게 찾는 장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장소는 직접 찾으시는 건가요? 캐스터가 직접 정한다기보다는 저희 기상팀에서 정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저희 팀장님께서 오늘 미세먼지 심한데 어디 가서 하면 좀 잘 전달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면 또 제가 원하는 곳에 가기도 합니다. 저희 기상팀과 또 중계팀에서 이 장소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계절마다 가는 그런 장소들이 좀 정해져 있기도 하잖아요. 혹시 단골 장소도 있나요? 우선 봄에는 벚꽃 축제 현장, 개나리 같은 이제 꽃이 많은 곳을 찾아가고요.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홍제천 폭포, 또 수영장 같은 곳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가을에는 또 단풍 보여드리기 위해서 메타세카이아 가르스길, 또 억새 축제 현장 이런 곳을 많이 찾고 있고요. 겨울에는 마지막으로 축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장축제, 빙어축제 이런 것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원희다 캐스터가 좀 좋아하는 장소도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꽃이 예뻐서 시청자분들께 좀 화면으로나마 보여드리려고 그 꽃 현장 가는 게 가장 기분이 저도 좋더라고요. 저도 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중계로나마 볼 수 있어서 좀 대리만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돌아보면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를 여러 장소에서 다양하게 전해주셨는데 좀 기억에 남는 중계가 있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올 여름에 동작대교에서 태풍 카눈 중계 전해드린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때 날씨는 일반적인 날씨가 아니라 재난특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이 컸고 또 아직은 2년 차인데 첫 태풍 중계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직 이제 2년 차밖에 되지 않았다고 원희다 캐스터가 얘기해 줬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좀 도전해보고 싶은 날씨 방송도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좀 전형적인 형식을 따르려고 그 안에서 좀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계는 좀 자유롭게 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이나 여름에 좀 시청자분들께서 더 이해하시기 쉽게 현장감을 느끼실 수 있게 좀 많이 도전을 해보고 싶은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보여드리려고 물을 부어놓은 라면이 그대로 얼어버렸다. 또 물을 묻혀놓은 티셔츠가 그대로 얼어버렸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겨울에 추운지 보여드리기 위해 좀 창의적이고 신선한 방법을 많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2년 차기 때문에 더 많은 곳을 가보진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올겨울에 꼭 가보고 싶은 장소도 있을까요? 아직까지 해넘이 해돋이 중계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 맞이하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면 좀 뜻깊을 것 같고 또 좋은 기운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넘이 해돋이 중계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해돋이 꼭 방송을 할 수 네. 있기를 저도 응원을 하고 팀장님께서 있겠습니다. 시키실 것 같습니다, 왠지. 그럼 올해는 볼 수 있을 것으로 좀 네. 기대를 해보고요. 우리 YTN이 24시간 생방송을 하는 채널 특성상 날씨 정보 전하고 각각 개성을 살린 기상캐스터들의 방송도 볼 수 있는데 원희다 캐스터의 좀 나만의 차별점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방송마다 시간대가 다른데 좀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출근길 날씨 같은 경우에는 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시라고 좀 상쾌하게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평소에도 좀 친근하고 친절하게 좀 설명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비가 뭐 몇 밀리미터 온다, 몇 도까지 오른다 하면 좀 가늠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년 이맘때 기온은 이 정도인데 오늘 몇 도까지 오르니까 오늘은 더운 거다. 또 가을비치고는 양이 많은 거다. 오늘 미세먼지가 고농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호흡기 질환자라면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세심하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실내에서 하는 생방송도 사실 긴장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야외에서 진행을 할 때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도 많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도 있을까요? 사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황스럽고 아찔했던 순간들이 캐스터들마다 다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겨울에 새벽 중계를 나갔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 인터컴으로 꽂고 있던 에어팟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을 했는데 또 하필 앵커 멘트가 있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는데 이 정도면 앵커 선배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지 하고 저도 대답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게 타이밍이 맞아서 잘 넘겼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찔합니다. 이게 순간순간 보면 앵커와 이렇게 티키타카식으로 주고받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제 가늠을 하고 제가 예상을 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앞에 카메라 선배님께서 가끔 도와주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언의 손짓을 제스처를 하면 선배님께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이렇게 좀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럼 같이 나가는 분들하고 팀워크가 네. 좀 좋아야겠네요. 맞습니다. 갈수록 이제 날씨가 좀 기상이변이 잦고 그러다 보니까 기상캐스터들이 생활 안전을 책임지고 또 그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런 걸 실감한 적도 있을까요?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장마 때 이제 남부지방에 호우가 집중됐고 극한호우 시스템도 있었고 또 태풍 카눈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 전달해드릴 때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더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역할이 강화되면은 우리 원희다 캐스터도 이렇게 좀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 2년 차라서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그래서 선배님들 원고나 방송도 많이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또 기상청 예보관님들하고도 소통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희 YTN은 이제 저희 기상팀에 재난 전문 기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가까이에서 어려운 점 여쭤보면 바로 대답을 들을 수 있고 해서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겨울은 이 시작부터 11월에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이상 기온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올겨울 이 날씨 전망 어떨까요? 네, 올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선 엘니뇨 현상 때문에 예년보다는 조금 덜 추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기가 겨울인 만큼 한두 차례는 짧게 북극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보통 북극 한파가 보름 이상 지속되면 진짜 저희가 너무 춥다 이런 느낌인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겨울인 만큼 짧게 한두 번씩은 북극 한파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YTN과 함께 최신 기상 정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YTN 시청자분들이 원희다 캐스터의 날씨 방송 어떻게 봤으면 좋겠는지도 얘기해 주시죠.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좀 보기도 편하고 듣기도 편한 그렇게 저를 편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날씨는 매일매일 보는 그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좀 오래 보고 질리지 않도록 이렇게 느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좀 부담 없이 저를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담 없이 친구처럼 따뜻한 그런 날씨 방송 전해주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깊이 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